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적스입니다. 1, 2인 가구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선호할 때 오피스텔을 많이 찾는데요. 또한 사무실 용도를 구하시는 분들도 오피스텔을 많이 찾습니다. 아무래도 오피스텔은 건물이 많은 경우 대로변에 있어서 걸음으로 이동하기가 편하고 역세권에 있어 접근성이 좋아 인기가 좋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구하는 방법의 기본편입니다. 오피스텔에 업무용이 있고 주거용이 있다는데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오피스텔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기본 정의를 아셔야 이후에 설명드릴 내용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오피스텔의 정의입니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정의하자면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말 그대로 업무를 위해 쓰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사무실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러나 현실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은 업무를 위해 쓰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를 위해 사용하는 주거용인 경우도 많습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회사나 학교 근처에 오피스텔을 구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주거용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용도가 주거용일 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건축물 용도를 보는 건축물 대장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적히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든 업무용으로 사용하든 건축물 대장은 그냥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용도를 나타낸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다른 특징으로는 월세에 부가세가 없다는 점입니다. 같은 조건인 1000만원에 100만원으로 각각 주거용 오피스텔, 사업용 오피스텔이 있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 내는 월세가 100만원이고 많은 경우 사업용은 110만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용 오피스텔은 월세에 부가세가 붙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른 특징, 전입신고 및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이 가능하다.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한데요. 대출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표시되거나 확인설명서 실제 용도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전세자금 대출은 깔끔하게 나옵니다. 추가로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역시 조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중개보수가 사업용에 비해 낮다. 사업용 오피스텔은 중개보수 0.9%입니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0.4%입니다. 대부분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료가 0.4%로 정해집니다. 관리비가 비싸다. 1, 2인 가구가 많이 사는 오피스텔도 같은 면적의 빌라보다 관리비가 비쌉니다. 빌라의 경우 전용 면적이 커짐과 상관없이 7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지만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이 커지면 1, 2인이 거주하는 사이즈여도 20만원, 30만원 이상의 기본 관리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전용 면적이 큰 2, 3인 이상을 위한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적용됩니다. 같은 면적의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비쌉니다. 1, 20% 비싼 게 아니라 30%, 50% 이상 비싼 경우가 흔합니다. 집을 구할 때는 이를 감안하셔서 구하셔야 합니다. 사업용 오피스텔의 특징,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임대를 합니다. 월세는 사업을 위한 지출이므로 지출 증빙이 가능하며 이때는 대부분의 경우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중개보수가 0.9%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거주를 위한 부동산이므로 0.4%이지만 사업용 오피스텔은 기본요율인 0.9%입니다. 오피스텔 구하기 기본 개념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실제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오피스텔을 각각 구해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시장은 전세 매물은 거의 다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매물은 주거용과 사업용 오피스텔이 섞여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찾아보겠습니다. 전입 가능, 전세 대출 가능, 보증보험 가능이라는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혹은 여기에 주거용처럼 직접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1, 2인 가구를 위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는 금방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높지 않은 가격이라면 수요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단지 내 새로운 매물이 나오면 빠르게 겟하셔야 합니다. 사업용 오피스텔 찾는 방법입니다. 업무용 혹은 사업자 혹은 전입불가라는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처럼 용도에 맞게 찾으셔야 시간 낭비 없이 매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궁금증, 전입도 불가하고 사업자 등록도 안 되는 오피스텔은 왜 그런 걸까요? 전입이 불가한 오피스텔, 업무용 혹은 사업용으로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단계 더 깊게 봐야 하는데요. 전입은 불가하면서도 업무용으로도 등록이 불가능한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케이스인데요. 이런 케이스는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 없이 주거용으로 쓸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니 주소 이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매에 넘어갔을 때 대항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행인 건 1000만원 정도의 보증금인 경우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월세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거의 다 소진시키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주차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피스텔은 차량에 따라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오피스텔의 경우 지하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기계식 주차장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SUV 차량의 소지자라면 오피스텔 계약 전 기계식 주차장의 크기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아쉬운 점은 SUV 차량이 이용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주차장 자리가 한 가구당 한 대 이상이지만 오피스텔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 대수가 부족하기에 모든 가구에 주차를 제공할 수 없고 차량을 한 대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주차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